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라이트 어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대 조명에 제일 필요한 셋업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라이트 플랜, 이 라이트 플랜을 보는 방법, 우선적으로 물론 어시스턴트가 하고 디자이너가 돼서는 이제 라이트 플랜을 그리고 직접 제작을 해야겠지만, 우선 조명 크루로서 만약에 처음 조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 했을 때 제일 필요한 건 이 라이트 플랜, 무대 조명 도면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거겠죠. 처음 이제 현장에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이게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 아니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부터 보고 해야 하는지 이런 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셋업 과정을 제가 처음에 기초 단계 조명에 대한 셋업 과정을 이야기했을 때 제일 첫 번째 과정이, 셋업에서 제일 처음 이루어지는 게 이 라이트 플랜을 가지고 크루들과 회의를 하고 감독님과 회의하고, 그래서 조명 크루들이 이 라이트 플랜을 보고 실질적으로 셋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라이트 플랜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처음 만약에 조명 크루로 참여를 하시거나 이쪽으로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라이트 플랜을 제대로 보는 방법, 그리고 이 라이트 플랜 안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어떠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면을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라이트 플랜이라고 했는데요. 라이트 플롯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라이트 플롯이고 무대 조명 도면이에요. 정정하고 이 라이트 플롯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라이트 플롯이란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뭐 조명 줄거리, 한글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건데 어쨌든 라이트 플롯은 연극 조명 설계자가 감독, 다른 설계자 및 최종 전기 기술자 및 전기 승무원에게 이 전기 승무원 라이트 크루를 전기 승무원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어쨌든 디자이너나 어시스턴트가 이제 라이팅 크루에게 조명 설계를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축 도면과 같은 문서입니다.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어쨌든 조명 디자인을 해서 조명 세팅을 구성을 짜고, 뭐 디자인에 맞는 적합한 각도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라이트 플롯을 짭니다. 그래서 최적의 위치와 상태, 그리고 뭐 고보를 끼울지 컬러를 끼울지 그런 것들을 다 정을 해서 이제 만드는 게 라이트 플롯이고, 이 라이트 플롯의 목적은 이 본인의 기록도 기록용이고 이제 라이트 크루들에게, 감독님들에게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한 도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미지만 이렇게 라이트 플롯 찾아봐도 굉장히 많은 라이트 플롯, 주로 해외의 라이트 플롯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뭐 특히 이런 라이트 플롯을 처음 보시면 굉장히 겁이 나실 거예요. 너무 빽빽히 라이트들이 있고 막 정신없이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돼? 응? 차라리 뭐 이렇게 단순한 거는 알겠어. 그런데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겁이 나실 텐데 겁먹지 말아요. 모든 것들은 다 공통적인 룰이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서 이 심볼 창이 왼쪽에 있기도 하고 뭐 오른쪽에 두기도 하고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작업을 했었던, 제가 어시스턴트로서 도면을 그리고 작업을 했었던 이 도면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예전에 굉장히 즐겁게 했던 작업인데요. 보시다시피 소극장은 아니고 중극장 규모의 극장이었어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도면이 있고 맨 오른쪽에 레전드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할 라이트들의 심볼이 있고, 구체적인 이 공연의 정보는 여기 써 있으세요. 그래서 라이팅 디자이너 신동선 디자이너 형님과 작업을 했었고요. 어시스턴트는 저였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작성한 날짜, 그리고
드래프트 도면을 그린 것 또한 저였고, 그다음 디렉터 연출님 이름을 쓰기도 하고, 뭐 여기에 쓰는 세부 내용은 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대체적으로 라이팅 디자이너와 어시스턴트, 그리고 도면 설계자와 작성 날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뭐 로드인, 셋업 들어가는 날, 쇼데이 공연이 시작하는 날, 스트라이크 철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전반적인 이 도면의 공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공연을 이 세팅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넣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실질적으로 조명 크루가 됐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고요. 중요하게 처음 이 조명 크루가 되셔서 도면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 바로 요 레전드입니다. 요 레전드를 보시면 보이시죠? 일단은 조명기 기종들이 쭉 써 있어요. 그래서 뭐 파 64, CP 61을 쓸 거고 2000W짜리 지금은 이제 LED 라이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조명기 수량이 많아도 전기량이 크게 예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나 아니면은 이런 스판 무빙이나 할로겐 라이트들을 쓰면 전력량이 꽤 되죠. 그렇다면은 극장에 최대 전력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한 채널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명기의 구조와 타입만 적는 게 아니라 이 전력량까지 포함을 해서 적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극장들의 채널마다의 최대 전력은 대부분 5kW가 제일 많아요. 뭐 4kW급도 있고 물론 소극장 가면은 정말 2kg가 최대인 곳도 있어서 뭐 한 채널에 대파 2대 이상 못 꽂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극장 감독님들이 정보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심볼이 이렇게 표시가 되세요. 이 심볼은 작업자에 따라서 아니면은 작업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대파는 이런 형태, 서스퍼는 이런 형태, 퍼넬은 이런 형태, 이렇게 원래 생김새와 유사한 심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파 64 같은 경우는 CP62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요 이유는 파는 아시다시피 대파 램프 타입이 CP62, 61, 60이 있어요. 그래서 이 램프 타입에 따라서 이 심볼의 형태도 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CP62는 이렇게 요 줄 같은 거를 넣어놨지만 뭐 CP60은 요걸 뺀 그냥 둥그런 형태를 만든다든가 뭐 CP61은 여기 슬래시를 쳐서 다른 형태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같은 대파 안에서도 램프 타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심볼을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전력량이 한 채널당 몇 채널을 꽂아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명기의 전력량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이 표시는 뭐냐면 이 극장 보통은 이제 뭐 렌탈을 해오기도 하지만 극장의 라이트를 사용을 한다 했을 때 극장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 54개. 근데 이 도면에서 제가 사용한 수량 36개. 그러면은 뭐 18개의 수량이 여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유 수량을 알고 있어야지 디자이너도 만약에 라이트를 추가하거나 그랬을 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짤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수량과 이제 사용하는 수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에 갑작스럽게 라이트가 추가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된 라이트 수량을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잔여 수량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서스퍼 또한 지금 26도 같은 경우는 색깔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짝대기도 그어서 얘는 26도다라고 표시가 되고 36도 같은 경우는 X자를 그려서 이렇게 표시 그 다음에 줌 사이즈는 형태가 좀 다르죠. 그것도 2550과 1530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심볼의 형태를 다 다르게 만들고요. 그리고 무빙 같은 경우도 얘는 매기천 프로파일 스판 무빙이죠. 네. 그리고 얘는 뭐 575
워시 무빙이고, 그 다음에 로빈 LED 워시 무빙이고, 이런 식으로 무빙 드레싱볼들도 다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보시면은 킬로그램이 안 적혀 있어요, 무게가. 근데 예를 들면 극장의 패턴이 무게 리미트가 좀 낮은 편이다, 혹은 상황상 한 배튼의 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극장의 배튼마다 정해져 있는 그 무게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무게도 여기다 적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배튼의 최대 무게가 뭐 400kg다. 근데 만약에 스팟 무빙을 뭐 열 몇 대를 걸어요. 근데 한 대당 무게가 뭐 40kg가 넘어요. 그러면은 오버돼서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기 위해서 킬로그램도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때 그렇게 라이트를 많이 거는 상황이 아니었고 무게도 여유가 있어서 킬로를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 라이트 심볼들을 보고, 아, 내가 그러면 CP6이 36대 준비하고 뭐 26도 24대, 뭐 1kg 4대, 스팟 9대, 뭐 이렇게 각각 수량별로 세팅 준비를 해놔야겠구나 해서 전체 준비해야 될 수량을, 그 다음에 종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보시면 여기 키가 있어요. 이 키는 뭐냐면, 사실은 요 키가 표현이 안 돼 있어도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작업자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키를 표시를 하는데요. 이 키는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도면에 이 키처럼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이 도면을 해독하는 방법, 이 도면에 내가 특징이나 고보, 뭐 컬러에 대해서 써놓은 거를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키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꼭지 쪽에는 빨간색 링으로 표시된 것은 채널을 표시하는 거고, 물론 이렇게 채널을 미리 아예 세팅을 해오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도면 작업을 해서 공연을 올린 후에 실질적으로 패치됐던 채널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처음 셋업을 할 때는 아예 채널 자체를 정해서 오는 경우는 별로 드물고요. 물론 소프트 패치를 하는 경우, 재공연을 할 때는 이 채널을 사용을 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널은 자유롭게 이 같은 패턴 안에서 크루들이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인스트루먼트 타입, 이게 조명의 기종이고, 기종의 앞부분에 L201, 이게 컬러를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탑, 이거는 퍼포스다. 그래서 이 도면의 조명기의 이 앞쪽에 표시되는 것은 컬러고, 그 다음에 표시되는 것은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독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보, 검은색으로 칠이 되어 있는 검은색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고보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얀색 동그라미 된 게 들어가 있으면 아이리스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번 이 작업에서는 아이리스를 사용을 안 하긴 했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심볼의 특성들, 컬러, 퍼포스, 채널, 뭐 고보, 아이리스들을 해독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셋업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자, 보시면 패튼마다 원래는 이렇게 패튼 넘버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도면을 많이 정리해 놓은 거고, 원래는 하나하나 다 패튼의 특성이나 세트 패튼 네이밍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 위주로 지금 얘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에이프론에 달 거고, 원 서스, 투 서스, 쓰리 서스에 달 거다 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맨 뒤에 서스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포 서스고 24채널이 총 있는 거예요. 24채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채널도 표시를 해요. 배튼 옆에는. 그 이유는 라이트를 거는데 채널이 만약에 뭐 지금은 부족하지 않지만 24채널인데 뭐 25채널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뭐 어퍼에서 라인을 U자로 내린든, 아니면은 뭐 발코니에서 라인을 추가로 내려서 연장을 하든, 이렇게 구성을 짜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몇 채널을 쓰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들이 봤을 때, 아, 24채널인데 16채널 여유 있네. 그럼 굳이 묶을 필요도 없고 라인을 내릴 필요도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수량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대. 그럼 대파 여기 CP 제가 여기 빠졌는데 아마 얘가 60인가 61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 60 라이트를 몇 대를 쓰는구나. 2550 뭐 4대를 쓰고 있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라이트를 걸 때 보시면은 뭐 이 간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보시면 위아래로 미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 워시 달고 그 다음에 1m에 줌 걸고 그 다음에 줌과 워시 사이에 50cm 그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좌우로 50씩 대파 걸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헤드의 방향이 이제 백성으로 할 건지 뭐 전면으로 한 건지를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전면 사선으로 갈 거고 얘는 백성 사선으로 갈 거고 얘는 뭐 사이드 그다음에 얘는 백성 뭐 이것들은 전면 뭐 이런 식으로 포커싱 방향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미터 간격을 잘 보고 조명기를 걸고 조명기를 걸 때도 이게 백성인지 전면성인지를 확인을 해서 라이트를 거셔야 될 거고요. 라이트를 다 거신 다음에는 패치를 할 때 얘는 여유가 있으니까 1대1로 하면 되고 만약에 더블로 묶어달라 한 라이트들은 이렇게 두 개를 한 채널로 묶을 거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뒷꼭지를 이어 붙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컬러를 끼울 때 보면 얘는 리 10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끼는구나. 근데 이런 컬러나 고보 이런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의 라이트 플랜 말고 컬러 시트라든가 고보 시트 이런 것들을 또 따로 갖고 있어요. 어시스턴트나 디자이너 갖고 있어서 그 리스트를 보고 총 수량이 리 101을 몇 장을 쓰겠구나. 그걸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면상에서 이 배튼에는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를 쓰는구나 해서 이 대파 프레임에 맞는 프레임에다가 리 101을 찾아서 끼워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포커싱도 이 조명기 달린 형태로 알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목적을 보통 써놔요. 그래서 얘는 뭐 파이프 백이다. 얘도 파이프 백이다.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백 터치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얘는 파이프 백이면은 이 파이프가 뭐 어떻게 세트에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뭐 이쪽으로 대충 포커싱하면 되겠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무빙은 단순히 전기만 이어주는 게 아니라 신호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고 신호선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 고유의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죠. 일반 라이트는 예를 들면 얘가 93번이라고 하면 딤머 93번을 컨트롤했을 때 이 라이트를 컨트롤하는 거지만 무빙은 고유의 어드레스를 넣어줘야지 이 어드레스를 패치를 해서 이 라이트를 개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를 꼭 넣어주셔야 되시는데 어드레스 번호는 여기 대부분 이 무빙 윗부분에 다 따로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뭐 얘는 어드레스 364, 385, 뭐 406 이렇게 패치를 하시면 어드레스 패치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만약에 어드레스가 안 적혀 있다 그러면 어시나 디자이너 분한테 각각의 무빙의 어드레스를 알려달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스퍼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아까 요 레전드에서 봤던 고보 얘는 고보를 끼우는구나. 그러면 요 고보가 만약에 한 가지 타입이라면 그냥 끼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타입이라면 이제 어시나 디자이너한테 확인을 해서 이 라이트에 어떤 고보를 끼울지를 확인을 해서 고보를 끼워 주시면 되시겠고요. 고보를 끼는 라이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헤드가 들리는 쪽으로 포커싱이 돼야겠죠. 반대로 하면 고보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미터 표시를 이용을 해서 조명기에 걸리는 간격을 확인을 해서 행잉을 하면 되시겠고 패치는 이 채널 표시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채널에서 요 여유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모자라면 어디서 끌지를 계획을 짜시면 되겠고 이렇게 채널 표시가 돼 있으면 이 채널대로
패치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무빙 또한 이 어드레스가 써 있으면 어드레스대로 패치를 해주시면 되시고, 아니면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컬러는 역시 요 밑에 표시된 대로 컬러를 끼워주시면 되시고, 포커싱을 감안해서 행잉하는 거 역시 요 포커싱 네이밍에 따라서 백이구나, 프론트구나, 뭐 스페셜이구나를 파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스퍼의 고보 같은 액세서리 또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대로 확인을 해서 꼭 걸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면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 이게 빽빽이 붙어 있는데 혹시나 얘의 용도가 무엇인지 써 있긴 하지만 혹시 뭐 너무 붙어 있는데 살짝 뭐 간격을 벌려도 되겠는지, 아니면은 뭐 얘를 살짝 꺾을지, 이런 것들은 어시스턴트나 디자이너와 함께 협의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채널이 묶여 있는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표시가 된 애들끼리 묶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아까 예를 들은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충분히 채널이 여유가 있지만 채널이 모자랐을 때 보시면 29채널을 써야 되는 5채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지, 만약에 이렇게 좌우 갤러리에서 5채널씩 쓰기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다면 크루 헤드나 어시스턴트의 판단 하에 체크를 해서 뭐 다른 서스에서 U자를 끌지, 아니면 뭐 갤러리에서 끌지, 바닥에서부터 올릴지를 협의를 하셔서 하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라이트 패턴과 앞에 세트 패턴과 굉장히 가깝고 무엇인가 고정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무대 감독님이나 어시스턴트 통해서 파악해서 이 라이트 포커싱 하거나 이럴 때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조금 뭐 업으로 옮겨도 될지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서 셋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키포인트는 도면을 처음 받았다. 레전드 먼저 확인하고 레전드의 조명기 수량과 뭐 전력, 그 다음에 조명기 타입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심볼 확인하시고, 그대로 이제 각각의 서스마다 필요한 수량들을 준비를 해서 행잉을 하는데, 간격은 이 미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포커싱 방향은 걸려있는 레전드의 형태와 앞에 포커싱 퍼포스 목적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행잉을 하시고, 컬러 또한 각각에 써 있는 컬러들, NC는 논 컬러라는 얘기예요. 이 컬러들을 확인을 해서 컬러도 끼우시고, 액세서리 또한 표시되어 있는 대로 확인을 해서 액세서리를 끼우시고, 무빙 같은 경우는 패치를 RD 패치뿐만 아니라 신호선 패치도 하고, 이 어드레스 주소를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패턴과 패턴 사이에 세트 패턴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가까울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채널이 모자랄 때는 좌우에서 끌지 뭐 바닥에서 끌지 협의를 하거나 요 특이사항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도면을 보고 작업을 하시는 거 금방 따라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일러드린 대로 차근차근 도면을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현장에서 즐겁게 작업하시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메이징 라이트 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